그리고 우리는 성공적인 임상 간호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은 외모나 태도, 상호작용, 자신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외모에서는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너무 화려한 장신구를 피하고 너무 진한 향수나 로션이나 모발 제품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또 걸음걸이나 몸가짐과 같은 태도를 통해서도 전문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또한 전문성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정직, 협동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전문성의 측면이고 임상 현장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고 침착한 응급상황 대처,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자신감이 붙고 이러한 자신감이 붙은 간호사는 자신감 있게 상황에 접근하게 되고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임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보여줘야 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책임은 쉽게는 근무지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모든 배움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의무는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고 또 대상자에게 답을 찾아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꼭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무 기록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치료적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의사소통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간호사는 정상에서 벗어난 변화를 보고하고 또 그 보고를 언제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지를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 과정은 대상자 간호에 대한 조직화된 접근 방법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실제하거나 잠재적인 건강관리 문제를 혹은 어떠한 요구를 파악해서 확인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요구를 위한 특정 간호 중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호 과정의 대상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집단 혹은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호 과정은 5가지 단계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호 과정은 각각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겹치면서 지속되는 하위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약을 하는 와중에서도 대상자의 의식을 관찰하고 중재를 하거나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는 다른 단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정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기록을 하고 진단 단계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건강 문제나 혹은 약점과 강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문제와 진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목표와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중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수행 단계에서는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활동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결과를 비교하고 우리가 사전에 했던 목표와 결과와 비교를 해서 관련을 짓고 문제 상태에 대한 결론에 도출하고 간호계획을 지속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과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호과정은 순환적이고 역동적이며 또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집중을 하게 되고 대인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간호과정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과정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판적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사정에서는 자료를 검증하거나 자료를 조직하거나 기틀에 따라 자료를 범주화할 수 있고, 진단에서는 단서들 간의 양상과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 추론을 한다거나 자료가 부족할 때 판단을 유보한다거나 과정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타당한 일반화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 단계에서는 간호중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을 적용한다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가설이 맞는지 결정하고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과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기록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기록을 할 때는 어떠한 지침들이 있는지, 또 공인된 약어와 기호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법, 또 기록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 보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고 시의적절하게 기록하고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자 간호의 도구로서도 사용되고 법적 문서나 또 기록을 통해서 환자를 위한 사정, 계획, 중재,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은 높은 수준의 기밀성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의료진과의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무 행위에 대한 의무 기록은 5년간 보관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 기록의 목적은 의사소통부터 통계까지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치료나 처치, 또 간호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무 기록입니다. 또 비용이나 간호의 질을 평가해서 의료기관을 감사를 한다거나, 자료의 출처는 우리가 간호를 계획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 대상자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받은 간호의 질과 간호를 제공한 간호사의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고 법적 소송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호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돕고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출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기록을 통해서 특정한 건강 문제의 증상과 치료법을 확인하고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 자료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정책의 수립에도 기록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보험심사자나 학생, 연구자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 작성의 원칙을 살펴보면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맞춤법에 정자로 표기되어야 되고 상황과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결성과 완전성입니다. 좋은 간호 기록은 짧고 간결하지만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결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어를 생략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땀을 심하게 흘렸고 호흡이 약하고 대상자의 분당 호흡은 32회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심하게 흘림, 호흡이 약하며 분당 32회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존댓말이나 존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호소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통증을 호소하여로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간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자료는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주관적인 자료는 자료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심리사회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조직성과 시의적절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우리가 하는 간호 기록은 간호 활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시의적절한 기록은 오류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약이나 시술이나 치료나 검사는 시행된 즉시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모든 대상자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대상자 기록은 대상자 간호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기록을 고의로 누락을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추가 기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훼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간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그 양식은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입퇴원 기록이 있습니다. 입원에 대한 기록은 이름이나 나이,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입원 시 진단명, 알레르기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퇴원 기록은 퇴원 또는 전원 그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세 상태나 해결된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그리고 지속되어야 할 치료나 투약 기록, 식이요법, 활동 정도, 추후 관리 및 퇴원 후 거주지 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정보조사입니다. 간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입원일이나 진단명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입원 경로나 방법, 바이탈 사인, 키와 몸무게, 직업, 종교, 교육, 주증상, 현 병력, 과거 병력, 가계도, 가족 병력, 최근 투약 상태, 신체적 상태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상관찰 기록은 입원 일수나 수술 일수 혹은 수술 후의 일수, 바이탈 사인, 체중, 신장, 시기, 섭취량, 배설량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로 간호 진단 및 계획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간호 과정을 기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이나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간호 기록이 있습니다. 행동 변화나 신체 기능의 변화, 신체적 징후 또는 증상, 제공된 간호 수행의 내용, 의사나 다른 의료 요원의 방문, 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상례 기록, 플로우 시트가 있습니다.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대상자의 간호 절차나 관찰 사항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기록 양식으로 경과 변화가 많은 정보들을 기록할 때 그러한 변화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 플로우 시트입니다. 그 다음은 투약 기록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약물의 이름과 양, 그리고 투여 횟수, 투여 경로, 투여 일자, 투여 시간, 간호사의 사명 등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은 섭취량, 배설량 기록이 있습니다. 매 듀티별로 대상자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이트번이 총 계를 내서 24시간 동안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고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섭취량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혹은 비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또 수액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배설량은 소변이나 대변 또는 각종 배액관에서 나오는 배출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간호기록은 법적인 논쟁을 증명하거나 혹은 반증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 서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술 기록은 제공된 간호의 모든 활동과 절차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기록으로서 날짜와 시간, 사건은 순서대로 수행한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술 기록의 장점은 기록자가 마음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편리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쓰듯이 이야기를 하듯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자가 편안하게 서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중심 기록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입원 첫날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록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점점 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난다 간호 진단 목록과 실제적, 잠재적 문제를 형식에 따라서 규명하고 기록하고, 이 문제중심 기록에는 기초자료, 문제 목록, 치료계획, 경과기록의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시 플로우시트와 퇴원 기록이 추가될 수가 있고, 이 경과기록은 소프 차트 혹은 소피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SOAP, SOAP 형식은 S는 주관적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진술하는 것, 인용을 할 수가 있고, O는 오브젝티브 데이터, 객관적 자료로 관련된 임상 혹은 진단검사 결과, 증상과 징후를 포함합니다. A는 사정입니다. 대상자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단계고,
P는 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소피 형식은 앞서 말한 수업에 I와 E를 추가한 것으로 I는 중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간호 활동을 말하며 E는 평가, 중재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파이 형식입니다. 문제와 중재와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호사 중심으로서 이 문제는 간호진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학제 간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평가를 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기록의 중복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초점 기록입니다. 정보가 데이터, 활동, 반응, 이 DAR로 기록되는 것으로 자료는 주관적 진술과 객관적 관찰을 포함하고 활동은 중재의 기록이고 R은 반응으로서 치료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초점 기록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대상자의 교육, 그리고 대상자 수행과 같은 건강 향상을 포함하게 되고 간호 진단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이 되는 것을 넘어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기준에서 벗어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의 장점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지만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고 특정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인계를 받는 간호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비용 효과가 크고 질적인 간호를 정해진 입원 기간 내에 실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전문 분야별 팀원들이 대상자의 치료 계획과 정보 기록의 표준 임상 경로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이 표준 임상 경로는 매일매일의 기초에서 대상자의 회복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만든 지침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중재가 포함되고 의학적 진단과 혹은 수술 중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데 목표에 부합되면 체크 표시를 하고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변화를 기술하는 것과 같은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29페이지에 보면 요추, 추간판, 절제술 대상자를 위한 표준 임상 경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간호 실무 용어가 있습니다. 국제간호 실무 분류는 간호 실무를 설명하는 간호 현상, 간호 활동, 간호 결과의 분류입니다. 이것의 개발 목적은 의사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간호 실무를 서술하는 공통된 용어의 개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무와 언어,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표현하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제공된 간호를 서술하고 또 대상자 집단 간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 간 지리적, 시간적으로 간호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와 보건정보 시스템에서 자료를 연계하고 간호 연구를 촉진시키고 또 간호를 교육하고 간호정책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 실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환자 요구나 우리가 제공된 간호와 자원의 활용과 간호 결과의 추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간호실무 용어의 세 가지 요소로서 간호현상과 간호활동, 간호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호실무 분류의 체계축을 보면 간호현상 분류의 축, 간호활동 분류의 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현상 분류 축에는 간호실무 초점, 판단, 빈도, 기간, 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 간호활동 분류 축에는 활동의 종류, 목표, 수단, 위치, 장소, 경로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기록입니다. 이 컴퓨터는 간호사에게도 이제 생활 일부가 되어서 간호학생의 교육과 환자 교육, 사정, 기록, 의료기록 관리, 간호연구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간호사들이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정보체계, 전자청구체계, 처방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처방전달체계,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 등을 자동화하는 검사정보체계,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영상정보 저장 전달 체계, 또 간호정보를 하는 간호정보체계, 또 환자의 진료 기록을 기재하는 전자의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기록의 장점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의사소통 증진시키고 또 표준 진술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대상자의 정보의 양과 질을 증진시키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시간 절약으로 직접 간호 시간의 증가가 가능하고 특정 환자의 임상병리 자료와 투약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또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 투입을 위해서 개별화된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호사의 정확한 업무 수행을 증진시키고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 사정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 과정의 기록은 간호 진단에 대한 계획과 중재가 표준으로 개발되어 있고 클릭만 하게 되면 간호 진단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다와 같은 것과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의사 처방을 확인하고 수행하고 나면은 즉시 확인 클릭과 수행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간호원 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LMS에서 5주차 퀴즈 확인하시고 수업을 들으신 뒤에 시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